네, 김영준 계속해 네. 주시죠. 그래서 이제 설령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적 판단, 예. 법 존중, 문희상 안을 얘기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될 것이 국민적 자존심을 갖고 가는 협상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이냐에 있어서도 실제로 과거에 뭐 오부치 게이츠 총리는 일본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라고 하는 건데 과연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에서 한 번도 한일 관계에서 사과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느냐? 물론 뭐 저 우파 쪽에서는 계속 사과를 요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 기업이 한다 하더라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같이 하자.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그 마음 다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 안을 가지더라도 그런 것이 없는 우리 쪽이 먼저 그냥 바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몰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간과하기 어려운 거는 CSR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데 일본이 잘못한 것을 한국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건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용어를 쓰더라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더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3.1절 축사부터 해가지고 기념사부터 경직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절절한 미안, 여러분들의 섭섭함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도와달라. 차라리 그렇게 호소를 했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미래의 동반자니까 일로 가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도 안 맞아요. 예. 네. 약간 변명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1910년도 한일 합방부터 시작한 거의 100년 동안 묵은 문제잖아요.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 이론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또 징용 판결을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 사이에는 또 괴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의 역사를 보면 박정희 정부 때 일정 부분 배상이 있었거든요. 74년 특별법을 가지고 배상이 있었고 또 그 서류가 공개되니까 2005년도에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해서 또 실제로 한 6,500억에 대한 부분을 또 배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끝이 어디냐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본으로 하여금 그러면은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좀 과단성 있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두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친일이라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런 일을 더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오히려 친일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뭐 3.1절 경축사 논란도 그렇고 지금 아까 정해진 루트대로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친일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가 이제 2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김수철 예. 본장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3월 16일, 17일 예상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뭔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미리 끊어준 거 아니에요. 뭐 어음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먼저 선물을 줬어요. 아까 최양 원장께서는 일본의 전범 기업도 나중에 패자 지원재단에 참여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일본의 사죄나 반성과 관련해서 일본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한다. 그러니까 그건 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그냥 이야기했잖아. 그거 뭐 그 말이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자존심은 어떻게 복구가 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우리도 통 크게 그럼 이제부터 독도 문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게. 독도 대한민국 땅 인정.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그럼 또 뭔가 돌아올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일본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래로 갑시다라고 해야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돌아온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가도 되냐? 분명히 민족 정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잠을 못 자고 지금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기대할 텐데
뭐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책임 있는 당국자, 저 기시다 총리의 그 구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협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대응 방안 수지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무라야마 다마가 됐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됐든 아니면 또 그 간 나오토 다마가 됐든 이런 워딩들에 더해서 그 수상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저는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더해서 지금 이제 미래 청년 재단 이런 방식은 사실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문희상 안도 사실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됐던 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보도 자료 언론을 보니까 일정 부분 약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받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요. 7월 달에 이제 G20을 일본에서 하잖아요.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G7. 예, G7 거기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거기서 하려면 일본이 우리를 G7에다가 초청을 해줘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가면서 7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점으로 이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도 보면 그 양자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매듭지어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16, 17일 안에 가당 간에 결정이 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할 텐데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요. 항상 시기가 있고 또 상대가 있는 것이 국가 관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을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용서가 값진 것이지 노태우가 전두환 용서해봐야 그거는 값진 게 아니죠. 그냥 뭐 너네들끼리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 인정받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민족 정신, 민족 정서에 기대는 것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게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너네들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하지 않으면은 뭐 그건 좀 그래서 저는 염치 없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정권이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권 일정 부분의 한일 관계에서 진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좀 그 부분이 떨어졌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가 한일이라고 그 친일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과 이런 그런 어떤 거 올 때 액션의 제약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뭐 저기 그 한일 관계, 예를 들면 우파 진영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주게 되면 사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한일 관계가 더 많이 악화됐다.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위안부 합의가 파기됨으로 인했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대법원의 판결 부분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2005년도에 저기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하시거든요. 그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오면서 수출 규제로 이어지면서 이런 문제까지 와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었으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 보태면요. 일단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사실상 그 이후에 이제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이즈미가 신사방문을 해버립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또 당시 역사 왜곡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나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꾸준히 해나가면서 관리를 했고 문제는 일본이 그런 사과와 사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다 뒤집은 게 아베에 들어왔으면 또 다 뒤집었단 말이죠. 뒤집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는데 그 자유무역의 그 원리를 그냥 그대로 위반하면서 우리나라를 무역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제재를 한 이런 가정들이 일련의 이제 가정이 있었다는 것.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해 오려고 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대법원의 그런 판단은 그 전에 역사적 판단에서 굳이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시대 정신적 측면에서 더 넓은 집행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적 차원이나 세계 보편적 가치를 보면 더 넓게 이렇게 해준 건데 그것을 마치 대법원이 마치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잘못 판단한 것처럼 시대의 추세에 대법원이 그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 공격하는 것 이런 건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일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과거사보다도 좀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부결됐지만 그걸 왜 합의해놓고 부결됐다 하지만 실제로 식민지 근대화론자 즉 뭐 이렇게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국민 정서와 다른 부분을 꼭 그렇게 고집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 굉장히 앞으로도 남아 있는 숙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참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해법 짚어봤습니다. 원영재님 댓글 하나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구국의 결단이니 고뇌에 찬 결단이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역사의식이 부족한 독단의 결단이지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어떤 결단일지 이제 미래를 얘기했으니까 그 미래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가는데요. 내일 1차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누가 될까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가는데 과연 새 정부 들어서 여당의 전당대회 뭘 남겼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수철 본장 네. 지금 지금 상당히 투표율이 높던데 네, 50%를 넘겼죠. 네, 네, 넘겼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나 대충 나옵니까? 한 5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ARS 예, 그렇습니다. 집계 끝나고 내일 이제 전당대회에서 네, 전당대회가 3시인가요? 제가 2시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시. 네, 네. 네. 그럼 결과가 몇 시쯤 발표가 됩니까? 결과는 제가 어. 미처 챙기를 못했는데 한 5시 전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혹시 예.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관심- 결선 투표 가면 이번에 내일 모레는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네, 참석한다고 잠깐 참석하셨다. 예,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데도 결선 갈까요? 저는 어제 이제 뭐 저희 이제 연구소 직원들하고 잠깐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한 2분 계셔서 이야기를 했더니 결선 가기는 좀 그 어렵지 않을까, 결선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안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어.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무응답층들의 이게 응대 태도를 좀 봤더니 그게 조금은 김기현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 이제 보통 무응답층이 19% 내는데 그분들의 표심이 김기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2030 세대가 약 한 17% 정도 되거든요. 저희 그 대의원 전체에서. 근데 그 수치를 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리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투표율을 올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인이었고요. 하나는 또 그 전형적으로 TK나 영남권의 지지층들이 생각보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율이 좀 높았다. 뭐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선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봅시다. 네, 네. 자, 근데 이번 여당 전당대회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최양 원장? 흙탕물이죠. 흑탕이죠. 흙탕물이고 뭐 흙탕물을 대신해야 될 것이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였는데 흙탕물이 됐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대신해서 국민께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선거가 끝나고 모든 게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내용이 굉장히 극단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당대표의 임기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개연성도 분명히 우리가 한쪽에 놓고서 전체를 조망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도수 소장이 이런 그 컨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참 동안에 걸쳐서 치러지는 축제인데 이런 것을 딱 보면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야 참 그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 딱 그 당 대표 선거 기간만 보면 나름의 컨벤션 효과는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나 정당의 지지도에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건 한데 이 앞 단계 즉 완전히 노골적으로 손이 보이는 손을 그냥 통해서 당무를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는 우리 정당 역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화되고 상김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게 그냥 한 20년 이상 후퇴를 해버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이 경선 기간만큼은 약간 컨벤션이 있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약간 60, 70 이상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은 이제 40대, 50대가 좀 중심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20, 30대 일부의 지지를 가진 국민의힘 내에 젊은 세력이 좀 도전하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세대가 뛰어넘어서 연결되는 그런 측면에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게 등장하면서 일종의 보수의 개혁 가능성 또는 세대 교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긍정성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살다 이런 전당대회 처음 본다. 이것보다 더 수준 낮은 전당대회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후보들이 찌질해서? 글쎄요, 오히려 앞에 얘기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과정과 내용이 뭐든 누가 되면 된다. 단계론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진흙탕 싸움이다 어쨌든 결과만 김기현이면 된다. 나는 그 내용이 뭘 우리 당이 어떻게 가 난 모르겠다.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소위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정계 개편 또는 신당 갈 수 있다. 그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이 전당대회는 꽃이 아니다. 그냥 조금 춘사월에 가는 꽃을 가을에 윤석열이란 꽃을 추수를 하기 위한 모내기 정도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를 열성적으로 심든 삐뚤삐뚤 심든 나는 모르겠다. 뭐만 심으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김기현은 어쨌든 뭐 나경원 쳐내야 되면 쳐내고 나경원이 필요하면 데리고 오고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 과거사 마찬가지잖아요. 안철수와의 과거사, 윤석열 안철수와의 과거사는 지금 이제 와서는 실제로 지난 대선을 이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하고 DNA가 달라 쳐내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뭐 또 하나는 또 천하람 후보라는 새로운 후보가 왔습니다만은 이준석을 극복 못하는 또 마지막 거기서의 잠김 효과 또 한교안은 한교안대로의 실제로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는 김기현에 대한 비리가 있다고 하지만 결선 투표 가면 김기현 찍어야 된다. 이런 정말 이렇게 리저너블 할 수 없는 그 패키지가 돌아갔는데도 핵심은 뭐냐면 말을 어떻게 했든 서로 상처를 줬든 김기현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선거라는 거죠. 김성복 님도 그런 걸 주셨어요. 전당대회가 아니라 윤당 파티죠. 그러는데 어때요? 김철 본장 감흥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너무나 뼈아픈 말이어가지고 앞으로 한국 정치 전당대 역사에 아마 길이 남을 말을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그 아까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답이 정해진 과정을 가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당내 구성원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탈당 문제라든가 탄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그 공천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들여다볼 문제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그 천하람 후보의 그 뭐 제가 사실 뭐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제 이준석 아바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를 딛고서 그리고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우파 진영과 윤석열 정부에 꼿꼿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그래도 우파 정당에 희망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제가 그 뭐랄까 바로미터라고 그럴까? 약간 그 눈치를 채는 뭔가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그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관심이 있을 때는 확 늘어나요. 초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하고 후보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시 접속사가 확 늘어나요. 근데 요즘에는요 국민의힘 전대 얘기만 하면 후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기대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결선 투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 경종은 한번 우리 당원들이 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그 어쨌거나 결선 투표라면은 과반을 얻은 사람이 뭐 최종 이제 당선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로서의 뭐 권위와 당위성은 분명히 확보하는 과정이 있어서 힘들더라도 결선 투표를 꼭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저도 결선 투표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보다도 그동안에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했던 것을 결선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아우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요. 부원장님하고 내기를 해야 되는데 결선 투표 안 하신다고 그러고 전 스태프 소고기 무제한 사기로 갑니다. 5인분은 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물 드릴 분 육회상캐님 구국의 결단 2번 하면 대한민국 절단 나겠어요. 예, 걱정하셨는데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겠고요. 김윤호님 피해자가 사과하는 나라 3월 6일 국치일인가요? 의견 주셨는데 글래머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정말 좋은 걸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애청자님들이시고 그 안에 받으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겠죠? 저희가 글 잘 썼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고루고루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김영준 교수가 지적한 것 하나만 소개하죠. 로버트 달 교수 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거장으로 꼽히는 분. 민주주의란 절차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의 시사 1번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